예진은 아침부터 짜증나는데 이런 일까지 당하다니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는 의지로 남자의 팔목을 잡은 손에 잔뜩 힘을 주었다. 옆에서 손을 닦던 여자가 어떤 표정일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출근길 붐비는 지하철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만지고 있는 여자를 본다면 예진 역시 딱 그런 표정을 할 것이다. 이거 딱 10대 여자애들이나 하는 짓인데. 예진은 머리를 끝낸 후 스타일링기와 수건, 화장품이 담긴 파우치를 커다란 가방에 막무가내로 쑤셔넣고는 마지막으로 입술에 색을 쓱쓱 올리고 어깨에 살짝 올리는 작은 가방에 립스틱을 흘려넣듯 떨어뜨렸다. 머리를 감지 못한 게 안타까웠고 슬슬 가려워지는 머리를 벅벅 긁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다. 오늘의 목표는 그저 평소와 다름없게 보이는 것뿐이었다. 예진이 작고 큰 가방을 메고 들고 화장실을 바삐 나오는데 기다린 듯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를 본 예진은 땅이라도 꺼지게 만들 만한 깊은 한숨을 토해내고는 마음의 준비라도 하듯 벽에 바짝 붙어서 멈춰섰다. 큰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벽에 살짝 어깨를 기댄 후 예진은 다시 한번 휴대폰 화면을 보았다. 예진은 마치 전화기가 저절로 끊기길 바라는 것 같았지만 그런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보세요, 엄마? 예진의 답이 들리자마자 예진의 엄마는 다다다다 용건을 풀어내서 예진이 전화를 받은 걸 몹시 후회하게 만들었다. 엄마, 천천히 좀 말해. 주변이 시끄러워서 못 알아듣겠어. 예진은 엄마의 말을 쉽게 끊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내려놨던 가방을 다시 집어들었다. 엄마, 나 늦었다고. 출근 중이니까 나중에 통화해요. 엄마의 대답을 들은 예진은 속이 갑갑한 듯 제자리에서 초조한 걸음으로 한 바퀴를 돌았다. 엄마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지만 그래봤자 해결되는 문제는 없었고 말만 길어질 게 뻔했다. 예진이 데이트에 가는 10대 여자아이들처럼 지하철 화장실에서 씻고 화장하고 머리를 해야 했던 이유는 집에 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욕실에 들어가서 세면대에 물을 틀었던 순간의 허무함이라니. 예진은 집주인에게 바로 전화를 했지만 통화에 성공하는 것 자체부터 쉽지가 않았다. 잔뜩 졸음이 묻어서 심통난투로 전화를 받은 집주인에게 집에 물이 안 나온다고 하자 돌아온 반응은 예진의 예상대로였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상가 위의 원룸을 여러 개 만들어 세입자를 받은 집주인의 태도는 한결같았다. 상가주택이라 관리자도 없고 관리비도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그만큼 집에 문제가 발생하면 빨리 해결되지가 않았다. 월세가 싸다는 장점만 아니라면 당장 이사를 나갈 텐데 싶었어도 월세가 싼 게 가장 컸기에 예진은 일상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문제에도 짐을 쌀 엄두를 내지 못했다. 1층 상가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알아볼게요.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해? 어쩔 수가 없지. 집주인과의 전화 연결에 시간을 많이 쓴 것이 무색하게 해결된 게 하나도 없었으니 예진은 대책이 언뜻 생각나지 않았다. 예진은 후다닥 옷을 입고 임시 방편으로 옷장 깊이 박아둔 큰 가방을 끌어내어 평소 쓰던 화장품과 수건, 세면도구에 스타일링기까지 쓸어 넣었다. 머리를 집에서 하고 나올 걸 하는 생각은 집 밖을 나와서 떠올랐지만 이미 시간이 너무 촉박한 상태였다.
오늘 아침처럼 갑자기 물이 나오지 않는 건 예진이 집에서 겪는 문제들 중 너무 사소한 것들이었다. 보일러 고장, 누수, 하수구 냄새 역류, 곰팡이 등등. 추워지기 시작하면 낡고 허술한 샤시 때문에 찬바람이 휑휑 들어오고 결로와 보일러 동파까지 발생하는 건 매해 빼놓지 않고 생기는 문제이기도 했다. 내가 뭐 때문에 월세 아끼겠다고 그런 집에 살면서 고생을 하는데 이렇게 돈 때문에 서러운 일을 겪게 되면 재영의 병원으로 이직을 한 게 잘한 일이었나 잠깐 후회가 되는 순간도 있긴 했지만 언제나 결론은 똑같았다. 고생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 돈을 벌기 시작한 이후 예진이 돈을 고려하지 않고 한 유일한 선택을 충분히 만족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만족감이 성질까지 누그러뜨리는 건 아니어서 예진은 울컥 화가 치솟았다. 왜 늦기는? 늦을만 하니까 늦었지. 굳이 바쁜 아침에 전화해서 그렇게 답답한 소리까지 해야 돼? 예진은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능한 부모의 책임을 떠맡은 장녀. 예진은 딱 그런 진부한 위치에 있었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눈치와 손이 빠르고 제목 이상의 일을 거뜬히 해내니 예진은 어딜 가든 항상 꼭 필요한 직원이자 없으면 아쉬운 사람이었다. 누구든 예진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녀가 딱 부러지는 성정을 갖고 있다고 누구한테든 질질 끌려다닐 사람은 아니라고 할 테지만 예진도 가족들에게만은 그게 되질 않았다. 38살이 되도록 짧은 연애만 몇 번 하다가 연애와 결혼을 모두 포기한 것도 가족들 때문이었다.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나면 예진은 홀가분해질 수 있을까? 예진은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 못한 남동생들을 생각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금방이라도 울음 섞인 말투로 예진을 달래려 할 게 뻔한 엄마의 목소리가 듣기 싫어서 예진은 끊어요 말만 남기고 통화를 종료했다. 예진이 서둘러 지하철 승강장으로 가려는데 뒤에서 문득 누군가의 뜨거운 숨이 느껴졌다. 그녀의 등 뒤에 열을 뿜어내는 커다란 인간이 바짝 붙어 있다는 걸 알아차리자 예진은 더러 겁이 났지만 사람들이 계속 오가는 출근길 아침이라는 시간대를 생각하자 두려움보다 분노가 치밀었다. 어떤 미친놈이 아침부터 이렇게 대놓고 성추행이야? 예진은 서서히 걸음을 늦추며 휴대폰을 확인하는 척 하면서 멈춰섰다. 예진이 멈춰선 위치는 벽에 커다란 거울이 붙어 있는 지점이었고 예진은 거울로 슬쩍 자신에게 바짝 붙어 있는 존재를 살폈다. 예진보다 머리 하나는 큰 남자였고 어두운 색 수트 차림이었는데 예진이 멈추자 어쩐지 좀 더 가까이 다가서는 느낌이었다. 예진은 분노와 당혹감이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서 충동적으로 몸을 돌려서 남자의 팔뚝을 잡았다. 예진의 손은 작았고 덩치가 큰 남자의 팔뚝은 두꺼웠으니 잡았다고 해도 완전히 휘감아 잡을 수가 없어서 위협적이지는 않았다. 남자는 가볍게 예진의 손을 털어낼 수 있었음에도 예진에게 손목을 잡힌 상태로 그저 당황한 채 어버버 입을 벌리기만 했다.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날카롭게 지르는 예진의 목소리와 수상쩍은 두 사람의 모습에 바삐 걷던 사람들의 시선이 꽂히기 시작했다. 예진은 아침부터 짜증나는데 이런 일까지 당하다니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는 의지로 남자의 팔목을 잡은 손에 잔뜩 힘을 주었다. 남자의 덩치가 위협적으로 느껴지기는 했지만
흥미가 담긴 사람들의 의아한 눈길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니 용기가 났다. 아, 휴. 멀쩡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귀와 얼굴이 새빨개질 만큼 당황해서 말을 더듬자 예지는 불안해졌다. 조금씩 멈춰서서 자신들을 주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자 남자는 조급해진 듯 머리를 숙여 예진의 귀에 대고 나지막히 속삭였다. 휴지가 꼈어요, 바지에. 예진은 남자의 손목을 잡은 손을 후다닥 놓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남자가 가까이 다가온 것에 놀랐고 남자의 말을 알아듣게 되자 놀라움과 당혹과 부끄러움까지 더해졌던 탓이었다. 예진은 거울에 자신의 뒤를 비춰보았고 달랑달랑 매달려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예진이 거울 쪽으로 뒷걸음질 치며 바지에서 잽싸게 휴지를 잡아 빼는 모습을 남자는 보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것 같았다. 예진은 잡아 뺀 휴지를 구겨서 손 안에 뭉쳐쥐고는 남자에게 다가갔다. 죄송해요. 진짜 몰랐어요. 아닙니다. 제가 죄송하죠. 그냥 말씀을 드리면 될 걸 조용히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너무 오지랖을 부린 것 같아요. 저같이 커다란 놈이 뒤에서 따라오니 충분히 오해하실 만했죠. 예진과 남자는 서로 번갈아가며 허리를 숙여 사과했고 싸움이 일어나지는 않겠구나 싶었던지 이들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다시 목적지를 향해 하나 둘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예진은 아주 조금씩 제 색깔로 돌아오는 남자의 붉은 얼굴과 차림새를 저도 모르게 흩어내렸다. 키는 지나치게 큰 듯했고 살이 찌진 않았지만 덩치도 키에 어울리게 큰 편이었다. 머리를 잘 빗어내리기는 했지만 오히려 너무 반듯해서 동네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저렴한 곳에서 자른 게 분명해 보였다. 옷과 가방, 신발 등 어느 하나 비싸 보이는 건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깔끔한 모습이어서 예지는 남자에게서 살짝 풍기는 애프터 쉐이브 냄새가 그리 뻔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바쁘실 텐데 저 때문에 봉변 당하실 뻔했네요. 정말 죄송해요. 알려주려고 하신 건 정말 감사하고요. 예지는 남자에게 흥미가 생겼지만 자신이 늦었다는 걸 자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고 고맙다고 마무리 인사를 했다. 아휴, 아닙니다. 진짜 죄송하실 거 없어요. 남자는 또 거듭 고개를 숙이고는 예진을 물끄러미 보았는데 예진이 인사가 부족했나? 뭐가 더 남았나? 갸웃할 쯤에 남자는 그럼 이만 하면서 살짝 돌아섰다. 예진은 남자가 긴 다리에 어울리는 걸음으로 지하철 승강장으로 향하는 것을 보며 무심코 떨어뜨렸던 가방을 주워들었다. 김혜진, 미쳤냐고, 늦었다고. 예진은 막 남자가 사라진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다. 지하철 화장실에서 공을 들여 만진 머리가 흐트러질까 걱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편하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